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창자가 꺼내진 맞아요, 채로 맞아요.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더라고. 글쎄 포기할 만큼 쉽게 시작한 일이 아니었고, 아 이거는 정말 걸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정해진 시간 따로 없고 그냥 계속 합니다.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네, 하다가 쓰러질 때까지. 그림 그리는 건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림은 왜 뭐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왜 안 팔아요? 연기를 하다가 왜 그림을 그려요? 이런 얘기들에 답을 하시면요. 아, 이렇게 박시영 작가님이랑 그림을 쫙 봤는데 저희가 정말 너무 작품이 많아서 화면에 거의 못 담았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셨어요? 원로 작가신가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시원시원한 것 같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좀 더 크게 그려보고 싶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크고 많다는 생각이 제가 기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더 큰 데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시가 아닐까. 설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몇 년 되셨죠? 그림 그리신 지가? 13, 14년? 13, 14년 동안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다고요? 예.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미술관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이 해외 작가 위주로 전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 작가들이 한다 해도 단독으로 하거나 또 특히 생존 작가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 기간도 짧았다고 하고. 갑자기 결정이 돼서요. 2, 3개월 동안 후닥닥 준비를 했는데, 후닥닥이 아니고요.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호떡집에 불나듯이. 아, 맞습니다. 네. 예. 2025년 12월에 결정이 됐다고 제가 들은 네. 것 같은데요. 작년 12월 8일인가에 결정이 됐습니다. 보통은 이런 전시는 거의 뭐 반년 이상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기한이 그렇게 돼서 2달 안에 엄청난 준비를 한꺼번에 쏟아 부었지만요. 다음엔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2달 동안 준비 빠듯하게 해서 하셨는데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으시나요? 일단 해낸 거에 대해서는 다들 자부심이 있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네. 적어도 생각한 거를 못하거나 지금 생각한 건 다 일단 구현을 한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다른 데서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책에서 보니까 2024년에 대관 신청을 했지만 해외 장기 전시가 몰려 쉽지 않았는데 다음에 연락을 받았다. 2025년 12월 8일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로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준비를 했다. 2달 동안 준비한 전시. 거의 2달이죠.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설날 빼면요. 2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심각했고요. 할 수 있을까, 이거? 과연 가능할까? 또 하나는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짧은 시간만 줄까? 왜 그랬대요? 할 수 있나 보자는 아니었겠죠?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시간 좀 넉넉하게 주면 쓰러지진 않았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배우 박신양 씨를 사랑하고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연기를 하실 때도 보면은 뭐 유명합니다. 뭐 장면 하나하나 영혼을 실어서 깊이 있게 막 뿌리를 뽑는 걸로 유명하시는데 그림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림은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기든 그림이든 표현은 같아야 된다고 보고요. 제 그림에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후기들을 좀 보면요. 그럴 때 굉장히 기쁘죠. 어떤 면에서? 내 표현이 전달됐구나. 왜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실까요? 근원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고 그 표현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 표현으로 사람들이 어떤 힘과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는 거죠. 아까 에너지를 느끼신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게 좋은 방식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는 거죠. 제가 예전에 보니까 연기도 이렇게 러시아 유학하셨잖아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반충동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연히 가게 됐고 또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림도 그렇고. 근데 그런 감정이 무엇인가를 묻다가
철학 공부에 빠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먼저는 그 질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건가? 이래도 되나? 혹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 살짝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제가 전시가 아니고 어떤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한다면 이상하게 보일걸요, 아마? 한국의 흔한 소재와 주제 아닙니다. 제가 압니다, 그 정도는. 근데 그게 몹시 저는 궁금했고, 아, 그러면 무슨 책을 봐야 되며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될까? 철학 공부를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주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철학자들 중에는 이런 난데없는 질문들을 붙들고 한평생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연예계라는 곳이 화려하잖아요. 보기에. 화려하고 선망의 대상이고, 사실 그런 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에는 바삐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렇게 스타로서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저도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잠시 거기 있었던 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안 어울리죠, 저는. 제가 생각해서 좀 잘 안 어울려요. 혹시 배우로 사시는 게 힘드셨나요? 배우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소재 주제는 거기에만 없는 게 아니고 한국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에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대놓고 나는 이 주제를 탐구한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런 질문들과 소재들, 주제들은 철학에만 있는 걸까? 그 다음에 나한테만 있는 걸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한테 흔히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철학자들도 그거를 연구를 했던 거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나한테만 있는 특수한 어떤 상황과 느낌과 감정이냐?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해보면 많은 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그림은 그런 것 같아요. 순식간에 속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오픈하게 되는 그런 매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전시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평택에서 했던 전시가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제 짐작인데, 아마 그 전시를 처음 하셨을 때 좀 떨리기도 했을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반응이 어떨까.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잇도 붙여주시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그 경험이 더 이렇게 힘들다가도 얼마나 전시하는 힘드셨겠어요. 좀 준비하시느라고. 그 네.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을까. 마치 우리 대중의 사랑을 받았을 때처럼. 네. 만약에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처절하겠죠. 그림을 그리는 내내 그런 생각이 있었죠. 이런 생각들은 특수한 게 아니며,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들어있는 일반적인 감정일 수 있으며, 이 감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직면을 하고 추구를 한다는 건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그것과 직면하겠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좀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아니,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이제 적당히 하는 법이 없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옆에 있는 사람을 왜 걱정하세요? 저를 걱정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굉장히 버겁다, 피하고 싶을 만큼 버겁다라는 구절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버거우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그 연기할 때도 그렇고 그림 그릴 때도 그럴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처럼. 그게 세상에서 제일 흥미롭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철학자들한테 되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에 직면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서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어떤 문제와 정면 대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술가들의 하는 역할이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이제 박신양 작가님이 배우로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산채로 갇힌 감옥 같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사람들이 보는 나는 내가 아니다, 역할을 보는 것이다. 네. 그리고 배우의 처지를 참 불쌍한 일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감옥을 나와서 다시 선택한 일도 고독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 그러면 외로움 뭐냐, 그 다음에 뭔가 힘들다, 고독하다, 뭐 이런 것들, 행복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대학원에서 철학 전공하면서 몇 년 동안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거 어디서 누가 만든 어떤 적당한 개념들이구나. 생각보다 다른 의미가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구절을 읽어서 그런지 이렇게 전시를 같이 볼 때도요, 아까 제가 비슷한 이야기 여러 번 했지만, 당나귀나 뭐 사과나 친구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박신양 작가님이 배우로서 했던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이 다 달랐잖아요. 근데 본질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해체가 되면서 예. 비슷해지잖아요, 네. 그림들이. 저는 그런 게 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아마. 연기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작가 없이는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번 전시만 해도 과연 이 그림들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을까?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있는 정령들의 움직임, 분위기, 음악, 그 다음에 향까지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의 또는 한 가지의 이미지로 남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영화를 보든 전시를 보든 하나의 이미지로 남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한 것도 그렇고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한 가지 이미지로 남겠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꽤 괜찮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조금 말로 표현한다면 즐거움과 희망적인 에너지, 힘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아, 희망을 주고 싶다. 예. 어쩌면 오래 아프셨잖아요. 10년 넘게 뭐 어디 갑상선이 네. 안 좋으셨다고. 근데 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아픈 정도가 아니더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가 뭐 베어져서 피가 나는 거는 아니었지만 아, 일어나기 힘든 지경을 수년 넘어서 10년 넘게 겪는 거는요.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오래되는 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뜨거워진 아스팔트 위를 걷는 것 같았다, 기어 다니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아팠던 시간이 배우 생활과 더불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뭐 영향을 미쳤습니까? 연기할 때도 그렇고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자기하고 직면해서 자기만의 표현을 만들어내는 건 분명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요. 책에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창자가 꺼내진 맞아요, 채로 맞아요. 기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그냥 기는 것도 힘든데 창자가 꺼내진 채로. 네, 뭐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때도 아마도 비슷한 과정을 겪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네. 어떤 면이 그랬습니까? 창자가 꺼내진 채로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기어가는 느낌. 그 결과물들이. 네. 그럼 연기랑 그림이랑 뭐 아픈 시간들 어느 게 제일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렵네요. 둘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힘들 때 사람들은 보통 많이 포기들 하잖아요. 그냥 건강 관리에만 힘을 쓴다든지. 글쎄, 포기할 만큼 쉽게 시작한 일이 아니었고, 아, 이거는 정말 걸어볼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간 좀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걸렸고, 이런 과정은 당연히 누구라도 겪어야 되지 않는가. 연기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 좀 겪어야 되는 시간들인 것 같다. 아마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림을 좋아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아파서든 네. 뭐 경제적이든. 왜냐면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이 되는 뭐 작품이나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함도 없어서 그냥 애써서 노력했고, 그 다음에 애쓰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문제를 변형시키지 않고 좀 똑바로 보려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주제넘게 이렇게 응원을 드리거나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재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리세요? 정해진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그리시나요? 아니면은 딱 본능대로 딱 느낌이 왔을 때
네. 몰아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연기는 정해진 스케줄에 가서 해야 되고요. 네. 그림은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다가 준비하다가 힘들면 쉬었다가 또다시 대들고 그러니까 계속 대드는 거죠. 근데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잠깐 딴 생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만 빼놓고는 다 작업하고 준비하고 그림 그리고 뭘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일과가 그러면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배우이셨다가 이제 다른 쪽에 변신하신 분들 가운데 차인표 배우가 생각이 나는 거 갑자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소설가가 되셔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가서 되든 안 되든 글을 쓰셨대요. 근데 박신양 작가님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까? 아니면 나만의 루틴이 따로 있었을까? 저는 정해진 시간 따로 없고 그냥 계속 합니다. 눈 뜨자마자 잘 때까지. 네, 하다가 쓰러질 때까지. 아, 꽂히면 끝장을 보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는 게 이제 새벽 3시 이후에는 손을 놓고 너무 몰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몇 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요. 그 새벽 3시, 4시, 5시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도 다 빠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보통 자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네, 그렇죠. 그래서 밤을 계속 새다 보니까 와, 그 시간에는 이 절망감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땐 자야 된다. 네. 사람이니까 자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급적 그 시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이제 저도 미술 뭐 작품을 좋아하니까 보다 보면요. 이게 예외 없는 규칙이라고 할까? 법칙이 하나 있는데 거장들의 그림들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시작은 다 구상으로 해요. 이렇게 뭐 정물을 그린다든지 풍경을 그리다가 점점 추상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마스터들이 많아요. 거장들이 많은데 박신양 작가님 그림도 보다 보니까 저희가 쭉 봤지만 시작은 구상인데 추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그 진행 과정을 보는 건 저희 해석이고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구상에서 추상으로 진행을 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루트를 밟게 되는 걸까요? 일단 13, 14년간의 저의 실험은 뭐였냐면 그 흔히 얘기하는 구상과 추상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있는가 아니면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가 느낌적인 표현인가 형태적인 표현인가 뭐 이걸 가르는 되게 좀 명확해 보이는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그것도 구분하지 않고 특별히 거기에 의미 부여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구분도 별로 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형태가 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좀 그런 편이기도 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쪽으로 흘러가겠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얼굴을 그렸는데 갑자기 분해해 보기도 하고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우리가 사진을 보거나 실물을 봤을 때 이미지가 남죠.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기억 속에 저장하고 실제라고 생각을 하죠. 있는 거다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이 감각 작용이 그렇게 일어난다는 건데요. 잘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 노력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해석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바뀌고 대상도 바뀌고 그 대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라든지 해석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미지를 재현하려고 조금 그것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어지고 내 해석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심지어 이론적인 해석이 아니고 거기에 느낌과 감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의 재현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그림을 막 보고 제가 박신양 작가님 이제 인터뷰 예전에 하신 것도 막 찾아서 봤는데 저는 감동보다는 좀 부끄러운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해보면 아니 이렇게 하나에 몰두할 일인가?
인생이 쉽게 사는 길도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힘 빼고 가는 게 좋은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독하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몰아붙이나.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살면서 이렇게 뭔가에 매달려 본 적이 있었나? 뭔가 이렇게 붙잡고 가본 적이 있었나? 나 너무 날로 먹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좋네요. 네, 저도 좀 날로 먹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먹은 게 하나도 없나요? 계란은 가끔 날로 먹습니다. 아니, 은근히 아재 개그를 하시는. 예, 저한테는 오히려 어렵죠. 어색하고. 예, 뭔가 노력을 한 거가 표현으로 보여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아. 근데 제가 아까 우리 거북이 봤었잖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남과 여라고 했고, 네. 또 따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림은 아마 나의 에이미에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딸한테 쓴 편지에서 제가 이런 구절을 봤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시도와 경험들이 꼭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조바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벽해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바보들은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살아서 아름다운 것, 옳은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바보가 된 거랍니다. 저도 부모니까 자식한테 하는 말만큼 진정성 있는 말이 없거든요. 이런 말이 나온 거는 스스로가 뭐 사람들 앞에 돋보여야 하는 직업이셨잖아요. 배우면서 스타셨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을 스스로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것도 그렇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도 감각과 감정과 느낌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의 느낌이 어때라는 말이 거의 없죠. 어떻게 생각해는 있지만 느낌을 얘기하고 감정과 감각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긴장을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긴장을 푸는 거. 그러니까 무슨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1 조건은 긴장을 푸는 거죠. 긴장을 풀게 되면은 재밌게도 많은 느낌이 생겨납니다. 긴장을 풀면 느낌이 생겨나요. 네. 처음 들으셨나요? 나의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느껴야 된다는 강박과 느끼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강박. 그래서 연기 훈련에는 릴렉세이션이 1번이고요. 그 과정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알게 된 거는 긴장을 풀어야지 많이 느껴지고 많이 느껴져야지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조언 가운데서 딸한테 딱 요 조언을 콕 집어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머리로만 생각하기에는 머리로만으로는 이해되기 힘든 세상이라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나와 타인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림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아 보여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긴장을 풀고 긴장을 풀고. 그냥 가볍게 보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박신영 작가님 섭외를 하고 인터뷰를 준비할 때 많이 긴장했었거든요. 네, 긴장을 푸십시오. 긴장을 풀고 아무거나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뜻이군요. 네. 질문이 그래야 잘 나오고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근데 저는 하나 이렇게 미스테리하다고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박신양 작가님이 배우였을 때는 상당히 인터뷰하기가 어려운 스타였어요. 맞죠. 네. 네. 뭐 작품 런칭할 때 정도 그냥 단체로 개인 인터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신비주의 배우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저희 섭외에 응해 주실까 굉장히 속칭 얘기한 쫄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림 얘기를 자기 입으로 작가가 하게 되면서 정말 한없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림에 대한 생각, 대상에 대한 생각, 나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감각이 뭔지 이거 정말 한보따리들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문제고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여줘서 이 느낌이 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도 큰 일이고요. 이렇게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되게 적극적으로 알리시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치실 법도 한데 또 즐거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예. 절실한 문제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절실하세요? 이거 얘기 안 하면요. 온 세상에서 예. 그림을 그려요? 언제부터 그렸어요? 왜 그려요? 뭘 그려요? 그건 왜 그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건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림은 왜 뭐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왜 안 팔아요? 연기를 하다가 왜 그림을 그려요? 이런 얘기들에 답하려 치면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실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죠. 네. 배우 할 때는 아마 한 10년 동안, 10년, 15년 정도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왜 배우를 합니까? 그 질문을 안 받았죠. 한국에서는. 아, 한 15년쯤 걸렸던 것 같아요. 15년이나 걸려요? 네. 그림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비슷한 노력을 한 뭐 10년쯤 하면은 이제 그런 질문이 별로 없지 않을까. 저도 사실 오늘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른 질문보다도 그림 얘기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림만. 왜냐면 여쭤볼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스타이기 때문에 또. 근데 그림 얘기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전시였어요, 저는. 너무 깊으셔가지고 제가 다 담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아마 이번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좀 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시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직접 꼭 보셨으면 좋겠고, 화면이나 뭐 사진으로 절대 담기지 않는다. 일단 그 사이즈와 깊이를 경험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함께 쓰셨던 책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와, 진짜 할 말 아니라고 정말 할 말 잃어버려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예. 네. 제가 한 구절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리움은 원초적인 갈망을 상징한다. 그리움을 열려있는 마음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 같다. 편견 없이 사람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 어떠한 계산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작품을 봐주는 열린 마음이 그립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다. 배우로 산다는 건 네. 산채로 감옥에 사는 거다. 누군가와도 자연스럽게 다니고 수다를 떨면서 한가하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들어섰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온몸이 얼어붙는다. 그 사람들은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아니, 내가 연기한 캐릭터를 알기 때문이다. 아니, 자신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나를 알기 때문이다. 사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나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뭐 좀 심각한 얘기가 써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작가님 글이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제가 창피해질까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나 열심히 안 산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나. 예. 아이고, 오늘 저랑 또 이렇게 긴 시간 작품부터 쭉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잘 봐주셔서 고맙고 그림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아까 대상들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움직임으로 귀결되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걸 위해서 계속 그리고 있고 그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애쓰고 있는 거죠. 몸부림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스스로는 논리를 만들고 싶은 또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끄집어내고 싶은 움직임과 몸부림. 움직임은 몸부림이라는 말하고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해석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게 본능적인 몸부림이네요. 맞죠. 색깔을 고르시는 것처럼 맞죠. 본능적으로. 네, 맞죠. 우리의 잠자고 있던 본능이 깨어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행위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되게 감사했던 게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전시장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고 이렇게 귀여운 정령분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를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또 사실 제가 작가님이 어려워요. 좀 어렵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걸 말할 때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전시는 진짜 내가 듣고 배운 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될 것만 같은. 네, 그래야죠. 네. 이 전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래야죠.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춤추면서 보시고요. 애기들은 여기서 당연히 춤추는 아기들 많고요. 네. 내 느낌을 쉽게 표현하고 너무 주눅들지 않고 긴장되지 않는 분위기에서 볼 수 있는 전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려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약간 좀 삐딱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래도 이제 삐딱한 거 한데, 네. 삐딱한 거, 그거.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네. 삐딱한 시선으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고 화가가 되고 싶어하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또 작가님은 그림도 팔지 않잖아요. 그림도 팔지 않고 미술관 전시를 2번 연속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박신양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현학적이지 않나. 굉장히 삐딱한 질문을 하시는군요. 연기자들한테 네. 장학생들도 있고, 유명해지는 방법은 나한테 물어볼 생각을 마라. 난 그런 거 모른다. 어떻게 하면 연기를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오늘보다는 유명해질 거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하고 연기 지망생들하고 하는 얘기는 유명해지는 방법이 아니고요. 연기를 진짜 열심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거를 장학생들하고 지금 18년 동안 해오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장학생을 뽑고 있죠. 또 하나는 배우를 하면서 유명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없습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그렇다고 그러시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네. 스스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진심으로 그리는 것만큼은 그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예. 유명해지는 건요 사실 몰라요. 대신 이 생각만큼은 분명하죠. 진심으로 그렸고 진심으로 보여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유명해질 거냐? 또 유명해지면 다행이고요. 안 유명해져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큰 전시를 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 전시를 미술관에서 했던 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안 팔아도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린 150점 이상의 그림을 한꺼번에 맞아요. 예. 보여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미술관을 차린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점도 안 파신 덕분에 저희가 이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힘들었지만. 네, 예. 오늘 함께 물감 값이 참 아쉽지만. 예, 안 팔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참. 그거는.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게 즐겁고 느끼는 것도 많아지는, 좀 감각이 풍부해지는,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꿈이야 생시야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